반갑습니다. 모두를 위한 로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두를 위한 로디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법률적인 정보 및 조언을 얻기 힘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률적 차원의 도움을 주고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대교단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를 위한 로디오 프로그램은 기획단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단편적 질의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하나의 가상사연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며 각 상황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침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연일지 살펴볼까요? 모두를 위한 로디오 첫 번째 사연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K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18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가정사로 인해 집을 나와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독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됐죠. 2달 전 학교와 버스 정류장에서 6개월간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면접을 통과해 2달 전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의점은 2달의 수습기간이 끝나야 근로계약서를 써.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었던 저는 사장님 말씀만 믿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편의점이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체계적이지 않던 거였을까요?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이 아닌데도 갑자기 부르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또 보통 4시간 일이 끝나면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기로 하셨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죠. 사실 이런 것쯤이야 견뎌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다음부터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한 달이 지나도 알바비를 주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월급 지급일이 2주가 지나자 저는 조급한 마음에 월급을 언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때가 되면 다 줄 거니까 기다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월급 봉투를 확인한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제가 주 3일 6시간씩 근무를 해서 총 61만 8,480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께서 50만 원 정도를 주셨더라고요. 혹시 계산에 착오가 있으셨나 해서 사장님께 여쭤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원래 주기로 한 최저시급에서 20%는 뺐어. 일 못하는 고등학생을 쓰는데 최저시급을 다 주는 사정이 어딨니? 불만 있으면 그만둬. 다른 알바를 구하자니 막막하고 계속 일을 하자니 앞으로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고등학생인 제가 어른을 상대로 항의하는 일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습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 2번째, 한 달이 지나도 월급을 받지 못함. 3번째, 최저시급보다 적은 알바비,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요. 사연의 내용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해서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 모두를 위한 로디오를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연에서 다뤄진 내용처럼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률 문제 해결을 주제로 최저임금과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에서 관련 통계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 근로상담 늘지만 해결은 갈수록 줄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져온 통계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108개 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부당 근로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역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1,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주지 43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69건, 임금 미지급 61건, 연소자 증명 미비치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아르바이트와 근로계약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채워주실 윤준식 변호사님을 모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개와 변호사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주로 법률 교육, 공익단체와의 협력, 법 제도 개선, 청소년 멘토링, KNC 프렌즈 활동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교육 기부를 포함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를 하시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셨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윤준식 변호사님이십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법률사무소 윤준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담당 업무는 기업 인수 합병, 외국인 투자,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관계이고 근로계약서는 그러한 근로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알바생이 각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알바생은 좀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분쟁을 일으킬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즉시 상담을 받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을 10% 감면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법률상 수습 노동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노동자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1년 미만에 계약한 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만약에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로 받게 된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야 하는 이 조건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기간 평균으로 일주 동안 15시간을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게 주는 그 유급 주휴일입니다. 다만 월 1회 월급여로 계산해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주휴수당 조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는 사용자는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근로관계이고 다른 근로관계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고용노동청이 있는데요. 고용노동청에서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에 근로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모두를 위한 로디오 1화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아르바이트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윤준식 변호사님, 모두를 위한 로디오 첫 화에 참여해주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미약하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화에서도 새로운 사연과 함께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사소하지만 중요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청자분들, 생활 속 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사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오늘처럼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적인 내용들 다뤄드릴 테니까요.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